안녕하세요. 센 언니. 아니요. 썬 언니는 공사 중에 주인장 노진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제주도까지 내려왔는데요. 사실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제가 1년을 투자한 집이에요. 진짜 제주도에 살고픈 로망을 실현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 집은 아니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충분히 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 여러분 잘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주방이 나오는데 제가 주방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짠! 이렇게 오시면 확 트인 공간과 천장이 굉장히 높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일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주택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주방을 연출했는데 그 주방에 제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은 바로 정면입니다. 보시면 이 키 큰 장이 엄청나요. 그쵸? 이 메다수로 따지면 거의 3m예요, 지금. 3m에 이 냉장고. 여자라면 당연히 갖고 싶은 냉장고인데 냉장고 서브제로 냉장고입니다. 서브제로 냉장고 중에서도 제일 큰 사이즈 2개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보통 냉장고보다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면 무늬목이 너무 예쁘게 돼 있죠? 이거는 정말 요즘 이태리에서나 유럽에서는 다 내추럴로 가요. 그래서 무늬목도 그냥 우리가 무늬목을 습식 무늬목을 붙여서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라 건식 무늬목 다 이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다 가공을 다 공장에서 해서 그냥 바로바로 시공을 했어요. 시공을 해서 이 건식 무늬목을 쓰면 장점이 뭐냐면 절대 이거는 기포라든지 들뜸이라든지가 있을 수 없다는 거. 하드웨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스트리아 블룸을 썼어요. 그 블룸은 장점이 뭐다? 이게 딱 이렇게 그냥 일반 정첩은 90도로만 열리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거의 제껴져서 물건들이 나올 때 아주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안에는 그 여러분들이 뭐 잘 알다시피 이재로 하는데 더욱더 아무런 유해 물질이 최대한 나오지 않은 그런 압축 이재료를 썼기 때문에 정말 식기라든지 그릇이라든지 이런 걸 다 넣어놔도 굉장히 안심하고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이게 뭘까? 이렇게 열면은 하드웨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 공간은 한마디로 커피 머신이라든지 손님을 접대할 때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놔야 되든 이런 소형 가전들 있잖아요. 소형 가전들을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마련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꽂을 수 있는 와인렉 같은 것도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호텔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 마시거나 했을 때 이런 그 수납을 되게 잘 해놓잖아요.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잘 공간들을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도 같이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어떠신가요? 응? 이 키 큰 장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수납과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럭셔리한 이 공간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의 주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탁. 식탁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몰테니 다이아몬드 식탁. 정말 이거는 노을 식탁 이상으로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식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활용 정점이 바로 이 다리에 있어요. 이 다리에 꺾어지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식탁을 선호를 많이 해요. 엄청 예뻐요. 다이아몬드 커팅처럼 깎아졌다고 해가지고 얘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그래서 식탁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폭이 제가 최대한으로 좀 넓게 뽑았어요. 이유는 앞뒤로 쓰기 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이렇게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수납이 이렇게 크게 되는 이렇게 쫙 해서 양쪽으로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일자 주방을 만들어서 이 아일랜드 양쪽으로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바로 약간 특이하게 여기 딱 섰을 때 이 밖에 시야가 뻥 뚫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천장이 높지만 제가 일부러 이 창을 만들면서 위에 상부장을 하나도 안 만들었어요. 여자들도 일을 하면서 뭔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에 저의 아주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쫙 트인 자연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아이들이 둘이에요. 아이들이 둘이어가지고 이 싱크대가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2개를 만들었어요. 2개를. 이거는 이제 주택에서만 쓸 수 있는 이렇게 2개를 만들었고 정수기를 여기 달아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인덕션인데 이 인덕션의 장점이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덕션과 그 다음에 후드가 같이 결합이 돼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 후드가 없어요. 이 요리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다 연기가 흡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로 딱 쓸 수 있게. 그리고 이 후드가 없으니까 위에가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밝아지고 진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주방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바로 뭘까요? 주방에 수납이 이 키 큰 장으로 되지만 그 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바로 팬트리. 팬트리 공간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보실까요? 팬트리. 우리가 주방에서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 뭐예요? 밥솥과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나 밥솥을 제가 저쪽 공간에 두지 않았어요. 어디다 뒀냐? 이렇게 뒀어요. 여기에 밥솥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광파 오븐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바로 쓸 수 있게 밑에는 수납. 바로 이 아이는 김치 냉장고. 여기서 돌아서면 바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에요. 이렇게 만든 팬트리 공간 보셨어요? 이 팬트리 공간의 장점은 제가 찬내를 박아가지고 선반을 다 이어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디 하나 이렇게 장으로 짜서 하면 장의 깊이와 이게 때문에 굉장히 좀 비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일부러 벽에다 찬내를 걸어서 선반을 얹었더니 굉장히 넓게 쓰고 더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게. 그 대신 이 아이는 좀 바구니 같은 거를 활용하시면 훨씬 더 이 자기에 맞는 수납 공간을 할 수 있거든요. 진짜 넓어요.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찬내를 옮길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에 의하면 이거를 좀 높낮이를 해서 이거를 갖다가 큰 솥이라든지 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다 한눈에 이거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제가 없앤 공간이 바로 이 팬트리 공간이에요.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좋은 팁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택을 지을 때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될 사항이 되게 많은데 제가 이 집을 지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숨은 노고와 이거는 되는데 하늘이 정해주는 이 천지지변의 날씨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완성이 다 됐는데 순간순간에 보면은 바깥이 완성이 안 된 걸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정말 이놈의 날씨가 제주도에 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달, 1월달 토탈 지금 밖에 공사를 딱 12일 했어요. 12일. 비가 와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이런 SNS나 이런 거에 올릴 때 정말 속 타는 노사장. 너무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안에 이렇게 완성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면은 이 앞에 공간이 보이시잖아요. 이 큰 문이 나와요. 이 문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서울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 문 무게가 엄청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 길이가 원래는 3m였거든요. 이 문을 최대한 축소를 한다고 한 게 지금
2.4m예요. 그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높이도 그렇고 이 높이 다 선을 맞춰서 했는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이거는 진짜 동영상 아니면 볼 수 없는, 이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이 안에까지 싹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제 이 공간을 만들면서 너무너무 뿌듯했다는. 근데 이 공간이 무엇이냐? 바로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문이 열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밑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뭔가 저 바깥에 이제 다 잔디를 심을 건데 파릇파릇한 잔디가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눈에 아주 편안한 그걸 주기 위한 공간을 일부러 창을 크게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고, 여기는 손님이 오셨을 때 게스트 방으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손님이 오시면 이 문을 이렇게 닫고 평상시에는 쫙 열어서 개방감을 주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여기 게스트룸을 보셨으면 게스트룸에 딸린 게스트 욕실도 봐야겠죠? 바로 옆에 공간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좁은 듯 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이 좁은 공간에 포인트를 줬어요. 여기 공간만큼은 숨어져 있는 공간인 듯 하지만 여기에 수입벽지, 뮤럴벽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만 딱 들어가면 여기에 약간 유럽 감성을 조금 섞었어요. 되게 모던한 집에. 그래서 여기 샀을 때 이 안에 욕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손도 닦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봤거든요.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오픈된 공간으로 만들었고, 바로 여기는 이제 게스트 욕실이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제주도에 짓으면서 한 가지 제가 집을 100% 완성한 게 아니라 98% 완성했어요. 지금 여기 칸막이와 샤워부스들은 모루 유리를 제가 주문을 했는데, 모루 유리란 세로로 된 유리인데 밋밋한 유리가 아니고 보통 클리어 그래스가 아니고 이렇게 세로로 돼가지고 시선 차단이 되는 그런 유리거든요. 근데 그게 제주도에 없어서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못해서 칸막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만큼은 유럽 감성을 심어주었다는 게 가장 큰 저의 하나의 디자인 요소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현관 설명드리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요. 잠깐 이쪽에 보시면 현관에 이 문을 보면 통유리예요. 통유리. 통유리인데 굉장히 특이하시죠? 왜 통유리를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개방성이에요. 개방성. 아파트나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중문에 가려지고 현관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문을 열면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큰 공간이 한눈에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통유리로 이렇게 중문 아닌 중문을 만들었어요. 네, 이제 제가 거실을 지나서 저쪽 공간을 알려드릴 텐데,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할 거예요. 이 집은 하늘에서 보면 H자예요. H. 그러다 보니까 단층이지만 면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일반 2층, 3층 짓는 것만큼의 노동력과 또 뭐가 들어갔겠어요? 이 금전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왜? 면이 H자다 보니까 면이 엄청나고 창문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이 단층이라 이거 괜찮겠지 했는데 완전히 진짜 오산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집을 지으신다, 단층을 원할 때는 저처럼 이 H자나 형태를 갖다가 많이 주시면 집은 굉장히 예뻐져요. 하지만 이 예산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이 2층, 3층 짓는 것만큼 돈이 들어가요. 그거는 꼭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거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바로 제가 얘기한 H자의 가로 공간이에요. 가로 공간이면서 이 집의 메인 공간인 거실 공간이 나와요. 근데 여기 중앙에 딱 서 있으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양쪽에 확
트인 공간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앞에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날씨 요정이 덜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여기 수영장에 다 깔려 있고 잔디가 있고 수영장 물이 바다에 있다 라는 생각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수영장을 쫙 내다 보이고 뒤로 돌면은 이렇게 보여 저기 쭉 공간이 자쿠지 공간이에요. 바로 이 전원주택에 사는 힐링 공간의 포인트 활용정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간이 쓰면은 앞뒤가 다 튀어져 있고 진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천장을 활용할 때 여기 보면 제가 샹데리아 같은 걸 달지 않았어요. 왜? 그 대신 라인 조명을 했는데 라인 조명의 장점은 이 아이를 이 위에다가 자석으로 심어서 이 등을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간접 조명을 하지 않아도 간접 조명 역할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 이 공간을 잡아주는 틀을 형성하니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모던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실의 공간이고 이 다음에 보여드릴 공간은 이 집의 H자의 마지막 공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바로 가족들이 딱 생활할 수 있는 가장 프라이빗한 공간이에요. 방들과 욕실과 그게 한쪽으로 싹 다 몰았거든요. 그러면 가서 제가 오른쪽으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오른쪽 끝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보시죠. 자, 이제 들어와서 제가 오른쪽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바로 호스트 침실인데 다 밝게 썼는데 여기만 벽지를 좀 진한 아주 딥한 그린을 썼어요. 그래서 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렇게 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역자 창을 만들었어요. 기역자 창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이제 아침에 이제 커튼이 쫙 이렇게 기역자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귤밭이랑 돌담 너머 저 큰 나무가 도토리 나무거든요. 저게 한 300년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토리 나무에 이게 기운을 받으면서 활기차게 일어나서 하고 그 대신 잠을 푹 주무실 수 있게 이렇게 딥 그린을 써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커튼이 또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일 달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미안성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그린 커튼이 딱 있다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바로 욕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함께 와주세요. 너무 차분하게 제가 여기는 좀 딥하게 딥그린에 맞춰서 여기는 그레이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타일에 매지가 별로 안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타일 자체가 90cm에 2100이에요. 전체 통을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 한 장이 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매질을 주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 크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또 변기 공간과 여기 샤워실 공간을 분리해서 공간을 갖다 나눠서 조금 더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었다는 거. 근데 역시나 여기도 모로 유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모로 유리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세면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언더 세면대를 밑에다 붙이지 않았고 흐르는 물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긴 하지만 오히려 요즘은 물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받아서 쓸 수 있게 경사를 줘서 이 세면대는 이렇게 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고급스러움과 럭셔리함을 좀 더 두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호텔 욕실 같은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던하게 꾸며봤어요. 컬러도 좀 차분하게 해서 이 안방과 욕실을 같이 통일감 있게 했는데
요쪽 공간은 진짜 제가 너무 예쁜 등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울이 하나 안 와가지고 진짜 너무 속상한데, 이게 뭐냐면 바로 화장대 대신을 해서 제가 제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다 밑에 융도 깔고 이렇게 공간을 나눠가지고 여자들이 화장품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수입 가구 못지않게 이렇게 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좀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만 나중에 좀 CG 처리라도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해서 사실은 이 아이를 꼭 강조하고 싶었거든요. 굉장히 모던한 공간에 바카라를 달았어요. 정말 저는 클라이언트를 위하는 마음에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느낌도 날 수 있거든요. 특히 모던하고 거기 공간에 이런 아이를 포인트를 주어서 여기는 우리가 파우더 공간이구나,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답니다. 다음 공간은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좀 안내를 할게요. 보통 세탁기 하면은 밑에 있거나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놓잖아요. 근데 단독의 장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탁실은 제가 이 단을 마련해가지고 이 두 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허리 굽혀서 일하지 않고 바로 세탁기에서 세탁을 해서 빼가지고 허리 안 아프게 바로 건조기에 넣는다는 거. 그런데 빨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빨래를 어떻게 들고 이렇게 옮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판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놓고 열어서 놓고 또 빼서 여기다 놓고 할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위한 공간 만들었다는 거, 요거를 제가 꼭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다음 공간은 아이들 공간이에요. 둘째 아이 방. 이 방을 설계하면서 굉장히 주문이 많았어요. 책상도 들어가야 돼, 책장도 들어가야 돼, 옷장도 들어가야 돼, 침대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걸 넣기 위해서 테트리스를 했어요. 테트리스. 그래서 정말 책상도 들어가고 화장대도 들어가고 이 작은 아이를 위한 배려 가득까지 세운 침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이를 위한 또 옷장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간에 다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거를 제가 정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 방을 설계를 할 때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히 공부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여기서 웬만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꼭 설계나 기획을 하실 때는 아이들의 니즈에 맞는 그거를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잘 해서 이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를 틈새를 주지 말고 잘 하면 진짜 이 방은 딱 봐도 테트리스 했던 느낌이 안 드는가요? 테트리스. 이 공간에 다 들어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은 바로 아이들을 위한 욕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 제가 이 타일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진짜 어떨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어떻게 예쁠까? 한번 봐주세요. 어떠신가요? 너무 환하죠? 환한데 이 타일이, 사실 이런 타일을 테라조 타일이라고 하거든요. 테라조 타일인데 테라조 타일 중에서도 얘는 알이 되게 커요. 알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다 했는데도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쫙 했을 때 굉장히 화려한 듯 화려하지 않고 지루한 듯 지루하지 않아요. 두 아이를 위한 세면대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고, 왜?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아이들은 뭔가 수납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밑에 수납장을 마련해줬어요. 그리고 역시나 엄마 방에 있어야 할 몰테니장이 아이들을 위해서 양보를 했어. 왜?
사실은 여기 공간에 나타났는데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마련해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들 위한 욕조인데 이게 사실 어른들이 쓰기에는 조금 낮아요. 일부러 제가 아이들이 쓸 거라서 이 욕조를 최대한 좀 낮은 걸 골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다치지 않게 그렇게 마련을 해줬고, 그 다음에 역시나 여기도 두 아이가 쓰는 공간이라서 양변기 공간과 샤워기 공간을 분리를 시켜줬어요. 역시 여기도 유리는 달려야겠지만 한 아이가 이쪽에 공간을 쓰고 있으면 한 아이는 충분히 샤워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두 아이가 쓸 수 있는 이 공간에 얼마든지 써도 서로 프라이빗한 공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분리를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지만 하나가 쓸 수 있는 공간처럼 할 수 있는 게 저의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낮은 듯 하지만 이거는 다 아이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꼭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아이의 방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아이 방보다는 조금 크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쓸 수 있고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침대를 놓고 끝에 보면 이 짜투리 공간까지 버리지 않고 이렇게 책장을 짜서 놓고, 그 다음에 책상을 놓고, 이 책상도 앞으로 다 빠져요. 이렇게 빠져서 밑에 공간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붙여서 책상으로도 쓸 수 있고 해서 옆에 화장대 공간, 그 다음에 옷장 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이 공간에서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다 마련해 줬다는 거, 그거를 꼭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집의 이 높은 천정을 왜 아깝게 버렸을까 하는 공간에 제가 2층에 숨은 공간 하나 마련했거든요. 글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제 이 집의 마지막 공간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2층 공간인데, 2층 공간이 제가 올라가는 계단마다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면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늘 같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 등이 켜지거든요. 여기 보면, 위에서 보면 이제 벽지가 다른 데랑 좀 특이하게 다를 거예요. 보면 이게 바로 웨인스코팅 벽지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벽지예요. 사람들이 이게 벽지인지 처음에 모르고 너무 예쁘다 막, 근데 이게 벽지거든요. LG 디아만 건데 안타깝게도 이제 안 나온다네요. 제가 지금 엄청 갖다 썼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천창처럼 다 유리예요. 유리여가지고 하늘과 이게 다 뻥 뚫렸고, 비가 오면 빗소리, 눈이 오면 눈, 하늘에 나중에는 별도 다 보일 수 있게 천창으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만의 누리고 싶었던 로망이랄까? 이 천창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나중에 이거를 꼭 한번 즐겨보세요. 오늘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물 떨어지는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간이 바로 짜자잔, 아이들의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다락방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큰 단독은 아니었는데 단독주택에 살 때 위에 조그맣게 다락방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 다락방은 너무 무서웠어. 진짜 이게 문 닫고 있으면 기사인데 문 열면 막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여서 잘 올라가서 놀지를 못했는데, 그런 공간에 이 높은 공간, 이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성인이 서도 되는 이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박공지봉에 이거를 다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 공간을 마련했고,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천창을 제가 두 군데, 네 군데에 천창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여기서 정말 추억도 많이 쌓고 같이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제가 마지막 공간은 아이들을 위해서
다락방을 만들었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엄청나게 수고한 이 제주도 단독 프로젝트 이렇게 저와 한번 싹 둘러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단독주택을 짓거나 혹시 제주도에 집을 지을 생각이시면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는 거는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좋은 경험 되시고 좋게 응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